시세대로 매물 내놨을 때는 잘 팔리지 않을 거예요. 빌라가 원래도 팔렸는데 지금은 그 수요가 거의 반토막 난 느낌입니다. 기피 현상이 있는 지역, 빌라라는 게 뭐 화곡동 인천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전국으로 있기는 하지만 사고가 터진 지역은 그 기피 현상이 더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말이죠. 빌라 경매 이곳은 단기 매도가 어렵다. 요즘 매도가 좀 잘 되다 보니까 단기 매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지역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컨텐츠를 다뤄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단기 매도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은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 세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매 사업자를 내므로써 2년 이내 뭐 1년 6개월 내에 팔아도 세율이 보통은 6에서 15% 구간으로 나오거든요.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단기 투자를 반복적으로 하자는 게 단기 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 평수 안에 들어오면서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은 6에서 15% 세율만 단기 매도를 함에도 사업소득세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저희가 찍은 게 있으니까 꾸준히 또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매도를 하려면 단기적으로 매도 차익이 있어야겠죠. 그 매도 차익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이제 경매를 활용하는 겁니다. 경매로 활용할 때 아파트 경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시세가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낙찰가가 시세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싸게 입찰을 하더라도 경쟁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싸게 낙찰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게 이제 빌라 쪽을 단기 투자로 접근을 해서 금액 자체가 아파트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투자금도 굉장히 적거든요. 투자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파트랑 같은 차익을 봤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됩니다. 5억짜리를 4억 6천, 4천만 원 싸게 사는 거는 아파트에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근데 2억짜리, 1억 5천짜리 4천만 원 싸게 받는 거 빌라는 정말 비일비재해요. 확률적으로 빌라가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매도 차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매도 차익이라고 했을 때 5억짜리 하는 거랑 2억짜리 하는 거랑 투자금 자체가 아예 확연히 다르겠죠.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들어가는 내 돈이. 그러니까 수익률도 그거에 따라서 2배, 3배 빌라가 훨씬 더 높게 되는 거죠. 개인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세금을 절세하고 단기 매도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매를 활용한 빌라 투자를 하자라는 겁니다. 샀다가 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샀다 팔았다 이걸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다주택자가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세금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중과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중과를 다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빠른 현금화가 되겠죠. 부동산을 갖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팔면 돈이 그대로 회수되고 플러스 내 매도 차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현금화가 가능하면서도 빠르게 자본 증식이 가능하죠.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현금화를 하는 거니까. 취득하고 매도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이클을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단타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보유하는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경험치가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단기 투자를 하는 것만큼 빠르게 투자자로서 성장하는 방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은 또 피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피해야 될 지역은 공급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보고 있다면 아파트 공급이 많은 데를 기피해야 되고, 빌라를 보고 있다면 주변에 빌라가 공급될 만한 땅들이 있으면 좀 기피하는 게 좋습니다. 신축 아파트, 신축 빌라가 공급된다는 건 내가 경매로 받은 거는 상대적으로 구축으로 밀려날 수 있겠죠. 실제로 저희 처제가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은 게 있어요. 근데 6개월 전에 받았는데 아직도 매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알고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이 한라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24년 됐으니까 연식이 꽤 돼요. 주변에 녹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근린생활도 있지만 한라그린 아파트 이 앞으로 해서 다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원래도 구축이었지만 더 구축으로 밀리는 거죠. 집을 취득해서 살 사람들이 구축 아파트를 사기보단 신축 아파트를 기다렸다가 분양된 거를 좀 싸게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분양된 값에 나오는 그 매물들을 값을 얹어가지고 사는 거죠. 저희 처제가 받은 아파트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에 공급량이 많은지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 피해야 되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인천 미추홀구라든지 서울시 화곡동,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가 기피되는 지역. 사고는 전세로 터졌지만 빌라라는 상품 자체를 기피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월세 빼고는 전세든 매매든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교육생들이 싸게 낙찰받아서 인천이라든지 화곡동에 매도사를 만들곤 있는데, 이거는 정말 경매로 싸게 사서 급매로 팔았기 때문에 팔린 거지 시세대로 매물 내놨을 때는 잘 팔리지 않을 거예요. 빌라가 원래도 팔렸는데 지금은 그 수요가 거의 반토막 난 느낌입니다. 기피 현상이 있는 지역, 빌라라는 게 뭐 화곡동 인천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전국으로 있기는 하지만 사고가 터진 지역은 그 기피 현상이 더하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좀 더 여러분들이 입찰하실 때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라. 좀 더 싸게 내놔야 될 수 있고, 어쩌면 2년 동안은 세를 주면서 좀 보유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매로 입찰하시기 전에 시간이 걸려도 싸게 매도를 할 건지 보유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옵션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번째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설명인데 인구 감소 지역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로 싸게 사는데 목적이 있다면 서울에 하나, 경기도에 하나, 대구에 하나, 사실 싸게만 사면은 그 끝인 거거든요. 근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세대수가 감소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기 매도로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2달, 3달 동안은 보유를 해야 되는데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공급량이 많다? 1번과 3번이 동시 충족되면은 팔리는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발표를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이렇게 하늘색 구간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전라남도 목포 인구 이렇게 치면은 목포시 인구수가 이렇게 그래프로 쭉 나오게 되거든요. 목포시도 보면은 지금 23년도부터 인구수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측으로 보면은 남학신도시라고 있거든요. 택지 사업으로 해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제가 알기로 2000세대 3000세대 가까이 공급이 분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공급도 생기면서 인구수도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 가격이 아무래도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대체재인 빌라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투자할 때는 조금 주의하셔라. 하시더라도 진짜 보유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단기 매도를 꼭 하셔서 엑시트를 빨리 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3개월도 불안한데 2년 보유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악재인 요소만 갖고 있는 지역들은 이런 식으로 좀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험 요소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공급량이 많은 지역, 전세 사기가 터졌던 지역, 세 번째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고 행안부 사이트 들어가셔도 전체 지도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 보셔도 되겠습니다. 단기 매도가 어려운 상품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 뉴스를 일주일 전에 본 것 같은데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 뭐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가 있습니다. 호텔 같은 거 숙박시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분양할 때는 아 이거 주택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분양을 했던 거죠. 샀던 사람들이 막상 전입을 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숙박시설에는 전입 신고를 못 하게 되거든요. 단순히 뭐 용도를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유리하게 받았을 거기 때문에 주택으로 바꿔준다던가 그렇게 하진 못할 것 같아요. 뉴스 기사가 이제 사기 분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인 줄 알고 잘못 투자했던, 잘못 분양받았던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주택으로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대항력이라든지 보증금을 넣고 보호를 받고 이런 게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예 다른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세대 빌라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모든 세율 주택수 똑같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다른 겁니다. 숙박업에 들어가는 상업용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빌라와 근린생활시설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근생빌라가 있어요. 사무소로 돼 있는 거. 그런 것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안 팔리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근생빌라. 근생빌라는 이제 경매로 또 종종 나오는데 감정가 자체가 굉장히 낮으면서도 유찰이 여러 번 돼서 싸게 낙찰이 돼요. 수년 동안 월세를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월세 수익률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생빌라를 공간 임대를 활용해서 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는 있지만 지금 물어보는 건 단기 매도잖아요. 단기 매도는 안 됩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계속 좋아진다면 오피스텔까지는 좀 매도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요. 아무리 아파트 분위기가 좋아지고 빌라 분위기가 좋아져도 근생빌라가 잘 팔리고 숙박시설이 잘 팔리고 이런 시기는 거의 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할 것 없이 조금 거래가 어렵다. 물론 서울 핵심부, 강남 이런 데는 오피스텔이 거래가 될 수 있지만 숙박시설, 근생빌라는 그냥 아예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매도할 생각이 있다면 아예 제끼시면 좋겠고요. 조심해라. 좋습니다. 얼마 전에 리치스쿨 수강생들이랑 모임도 가지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모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모임에서 투자 소식도 듣고 하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낙찰 받으신 분이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다 들었잖아요. 진짜 다음번에는 자기 물건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고 그러고 식당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다음번에는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봐도 괜찮겠다라는, 오신 분들이 또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